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전거, 실내 자전거 타고 있어요. 여기 한국에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니까 실내 러닝 3번 했거든요. 여행을 다녀와서 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9시간 40분. 뉴욕에서 인천까지 또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14시간인가? 15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 집에 와서 빨래하고 시간을 보니까 밤 11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삼겹살하고 이런 거 좀 구워서 집에서 대충 저녁 때우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깼어요. 그래가지고 운동 바로 시작하고 러닝 10km 하고. 근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밖에서 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안 타고 러닝하고, 계속 뭐 이제 일본인 친구, 페루에서 만났던 일본인 친구 한국에 와가지고, 마침 제가 뉴욕에서 귀국하는 날 걔도 이제 일본에서 한국 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가이드 해줬습니다. 와, 진짜 강인군이었어요. 또 어제까지 이제 같이 저녁 먹고, 이제 오늘 걔는 일본 돌아가는 날이고, 저는 이제 남미 여행이 오늘 끝난 기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 친구 만나서 한국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저도 이제 한국에 DMZ 처음 가봤어요. 그 친구 덕분에. 그리고 뭐 파주에 무슨 뭐 박물관도 가보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좋은 여행을 한 기분이에요. 아무튼 이제 총 45일간 남미 여행을 하고 또 3일간 저는 또 한국 여행을 한 기분이라서 어째 보면 거의 뭐 50일 가까이 여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남미 여행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행 후기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 4월 20일 날 출국을 했는데, 이제 남미를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한 4월 초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3월 달쯤이었고, 이제 여행을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고 싶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게 없으니까, 인풋이 없으니까. 테레비도 평소에 잘 안 보고, 여행 관련된 테레비 방송도 안 보고,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오로지 제가 이제 보는 게 명상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디로 여행을 갈지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여행기를 많이 봤어요. 그 책에 보면은 뭐 우리는 어디를 간다, 뭐 여행 책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세계 여행 후기 이런 책, 그런 거 한 세네 권 정도 보다 보니까 그나마 남미가 제일 땡기더라고요. 특히 사진을 보니까 웅장한 자연 환경이라든가 마추픽추나 우유니사마 이런 게 여기 되게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미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미를 결정을 하고 이제 어디를 갈지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막 계획 짜고 하는 게.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어디서 어디 가는 게 나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5일 중에서 25일 정도? 20일에서 25일 정도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또 3주가량은 동행. 그 한국에서 동행분이 일정을 그분이 이제 다 짜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표를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준비 과정은 되게 짧았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비행기표를 끊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거기를 왜 가지? 뭘 보러 가는 거지? 이것도 모르고 일단 출발을 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한 일주일 한 것 같아요. 4월 13일부터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사실 해외 여행을 안 간지 너무 오래돼서 타이페이랑 일본 한번 혼자서 일주일 다녀왔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갔냐? 공항에서 국제공항에서 또 국제공항에서 환승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타이페이 갔다가 타이페이 공항에서 한국 들어오는 코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걸 이제 재미나이가 추천해줬거든요. 외국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걔가 재미나이가 추천해줘서 그렇게 이제 해봤고, 말이 너무 길어졌네. 이제 생략하고 다 남미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가기 전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남미 관련된 여행 카페, 네이버 카페 보니까 휴대폰 뺏기는 건 여사고, 뭐 휴대폰 뺏겼는데 그 범인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목걸이를 채가더라, 뭐 이런 얘기. 뭐 도난당했더라, 배낭 통째로 탈렸다, 소매치기 당했다,
뭐 애플워치 같은 거 뺏겼다. 이런 사례를 원체 많이 보다 보니까 뭐 휴대폰 잊어버리고 뭣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노트북도 잊어버리고서 뭐 대사관에 도움 요청을 한다. 약간 쫄았어요. 도대체 남미는 어떤 곳이길래. 유튜브 보니까 남미 치안 뭐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람들 총 전화가지고 휴대폰 뺏어가고 그 사람들 휴대폰 그냥 줘요. 전화 안 하고. 그래서 상당히 쫄았다. 저는 이제 주식을 해야 되니까 휴대폰을 3개를 들고 갔어요. 하나 뺏기고 2개 뺏겨도 하나는 주식은 계속 하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막상 가보니까 별로 위험한 걸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더라고요. 첫날에 페루에 도착해서 택시,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그렇게 위험하냐, 휴대폰. 자기도 뺏겼대요. 그리고 뭐 투어 가이드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뺏기고 이 사람한테 뺏기고 이 사람한테 뺏기고 또 현지인도 2번이나 꼭 소매치기 당한 적 있고 전화통화하는데 낚아채간 적도 있고. 그렇구나. 근데 또 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여자애들도 막 중고등학생 같이 보이는 여자애들도 길에 휴대폰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길을 구글 맵을 따라가야 되니까 휴대폰 그냥 들고 다녔는데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일본 친구, 페루에서 만난 일본 친구는 여자인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휴대폰 조심하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현지인 친구한테만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지 그 외에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여행기를 봐도 그렇게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행객한테 휴대폰 조심하라고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얘기를 안 들었다. 혼자 다니고 그런 이제 제가 20일은 혼자 다니고 23일, 24일 이 정도는 이제 동행이랑 같이 다녔는데 혼자 다닐 때도 전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는 일단 치안 관련해서 저녁에 밤에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저는 술 마셔서 마트에 좀 술 더 사러 가고 싶다 이럴 때는 밤늦게 혼자서 나가서 막 새벽에 1시, 2시 이럴 때도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길가에 사람도 없는데 뭐 위험하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그 치안 애들이 페루 애들이 같이 술 마시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귀찮아서 그냥 숙소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꽤 많아요. 그 남미가 엄청 추운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노숙을 해도 얼어 죽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홈리스들이 꽤 많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위험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노숙만 할 뿐이고 그 사람들이 랑 같이 뭐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쨌든 푼돈 가지고 담배 한 까치 사려고 슈퍼에서 막 그 뭐 앞에서 서성일 때 저는 그냥 그 슈퍼 앞에서 물 사고 이랬는데 돈 달라고 뭐 사달라고 얘기해도 안 사줄래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실망하고 갈 뿐이지 뭘 어떻게 해서 얻어내려고 노력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홈리스는 그 위험하진 않은 존재들이다. 그냥 홈리스한테 제가 멀쩡하게 있는 사람한테 돈 갖다 준 적도 있어요. 너무 구걸도 안 하고 너무 얼굴 표정도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라샤스 하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은 홈리스는 그렇게 위험한 존재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브라질에서 밤에 이제 12시쯤인가 해변가에 사람이 별로 없긴 했지만 어쨌든 있긴 있었어요. 불 켜진 가게도 좀 있었고 리우 데자네이로인가 거기서 밤에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서성이고 있었는데 브라질 남자 2명이서 엄청 나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절로 가더라고요. 그때가 약간 위험한 인물들이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한국에서 봐도 쟤네들 좀 그러니까 뭔가 노숙자는 아닌데 뭐 조폭 같은 느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범죄자 느낌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러니까 노숙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직장인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집에서 자고 차도 있었고 근데 굉장히 사납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운 사람들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치안에 대해서는 휴대폰 저는 한 개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뭐 이어폰 같은 거 몇 번 흘렸지만 현지인들이 이거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걔네들이 챙겨줘가지고 또 가방도 놔두고 시내에서 나왔는데
웨이터가 찾아주고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브라질에서 좀 이렇게 도시에서 친해진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운이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휴대폰을 몇 번 잊어버렸대요. 저랑 같이 길 가다가도 갑자기 깜짝 놀라서 막 가방 안을 봐요. 아, 가방 자기가 이제 열고 다녔구나. 이거를 잠그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 많은 데서는 잠그고 다녀야 된대요. 소매치기가 많아서. 그런데 치안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좀 좋았다. 그리고 총이나 칼을 들이대는 강도는 보다는 소매치기나 오토바이나 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전화 통화하고 있는 거를 휴대폰 낚아채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미를 가실 거면은 가급적이면은 휴대폰에 이제 손목 거리, 저는 그거 하고 다녔거든요. 휴대폰에 꼽아서 손목에 걸고 다니는 거. 그거를 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아마 좀 덜 노리지 않았나. 남미 현지인들은 그런 거 그냥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걸 계속 사용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뭔가 익숙해 보이는 데서 저 앞에서 남자 무리가 걸어오면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냥 걸어왔어요. 그럼 아무 일도 이제 없었다. 그 정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다닌 데가 관광지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탔어도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냥 우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아마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식당을 가서 식당까지 택시 타고 가고, 또 식당에서 또 택시 타고 숙소로 오고, 이런 거를 했고, 또 걸어서 이제 저 어디 술집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걸어봤자 10분, 20분 걷는 거니까, 또 그게 또 거의 대부분 관광지 안에 있는 데니까, 밤늦게 사람이 간혹 없는 거리를 하더라도, 노숙자는 있어도 아직까지 강도는 못 만났다. 그리고 오히려 대낮에 사람 많은 강남의 테헤란로 같은 거리, 리우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데 대로변에 시내에서 그런 데서 오히려 애들이 소매치기 당할까봐 무서워하더라. 아, 그리고 또 다른 현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걔는 브라질에서 축구 시합 있으면은 그 대로변도 밤에는 안 다닌대요. 사람들이 축구 경기 보느라고 밤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강도를 만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석한 거랑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저는 이제 잠깐 그냥 거기서 며칠 지내봤는데 운이 좋았다. 근데 실상은 걔네들은 밤 늦게 큰 도시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다 관광지거든요. 축구 경기가 있어도 밖에 밤에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잘 알겠죠. 그 현지인 애들은 밤 늦게는 밖에 안 나온다. 관광지라 하더라도. 그리고 대낮이라도 사람 많은 데서는 소매치기를 항상 조심한다. 그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빼앗긴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걸 이제 위험하지 않다고 그냥 저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치안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고, 또 노숙자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 신기한 게 거기서 그냥 길에서 살아요. 가족끼리. 개도 키워. 개 2마리 키우는 노숙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텐트까지 쳐놓고 거기서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얼어죽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얼어죽진 않는데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가끔씩 뭐 브라질 같은 정부에서 담요 같은 거 지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집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 씻고 하니까 옷이라든가 얼굴을 깨지지 않는데 하루 종일 또 누워있고, 뒤에 사람들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옆에 누워있어. 근데 개도 키워서 개로 같이 기르고, 또 엄마랑 아이, 막 애기 있잖아요. 3살, 4살. 같이 그냥 그렇게 길에서 살아요. 그런 게 좀 신기했다. 날씨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처럼 추운 나라가 아니라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특징이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웃고 뭔가 표정이 좀 살아있다. 이거 옛날에 제가 20살 때 인도 갔을 때 느꼈던 건데 비슷한 느낌을 또 느꼈어요. 사람들이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꼭 오늘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경직되고 바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꼭 뭔가 안 해도 돼, 지금 좋아, 약간 그런 느낌?
난 지금 행복하고 싶어. 난 지금이 중요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여유가 있고 음식점에서 제가 맛있게 먹으면은 계속 맛있냐고 물어보고 맛있다고 너 맛있는데? 그러면은 옆에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인데도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 표정이 좋아하는 표정이 막 드러나요. 또 그리고 뭐 길에서 음식 같은 거 먹고 있을 때 핫도그 같은 거 저쪽에서 막 사달라고 그래요. 안 사줄 거야. 그러면 또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또 뭐 먹을 때그 홈리스 막 길 가던 사람이 그거 나 주면 안 돼? 그러면은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이거 줄게. 그거 주면 그거 받아서 가요 그냥 또. 그 사람이 되게 자기 욕망에 솔직한 느낌이다. 막 꾹 참고 남의 눈치를 보거나 시선을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배고프면은 달라고 그러고 뭐 필요한 거 막 요구도 잘하고 거절하면은 뭐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호객행위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인도에서 호객행위는 되게 심했거든요. 끈질겨가지고 사람이 지쳐 떨어질 정도까지 끈질겼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뭐 호객행위를 했을 때 그라샤스 한마디 하면은 끝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 딴 데 가고 감사합니다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뭐 공원 같은 데 혼자 앉아있으면은 계속 그 호객행위가 되게 좀 가끔씩 있긴 한데 한마디 하면은 그라샤스 한마디 하면 끝나니까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특히 저는 그랬으니까 저는 뭔가를 꼭 이렇게 해야 돼. 언제까지 뭐를 얼마를 벌어야 돼. 이걸 이렇게 꼭 해내야 돼. 그런 식으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많이 경직이 돼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항상 늘 긴장하게 되고 거기 사람들은 늘 릴렉스 돼 있는 느낌. 제가 볼 때는 물론 거기도 별의별 사람 다 있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느낀 거는 이제 여행이라는 게 사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행위잖아요. 소비 행위. 어느 호텔에서 잡까, 어느 호스텔에서 잡까. 저는 계속 호텔에서 잡으니까 돈 내고 호텔 가서 어느 호텔이 좋을까? 또 식당 어디 가서 돈 내고 밥 먹을까? 또 어떤 교통수단 이용해서 이동할까? 비행기 탈까? 버스 탈까? 기차 탈까? 그냥 결과적으로 내가 돈 쓰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돈을 버는 행위랑 돈을 쓰는 행위랑 구별을 굳이 하자면은 돈을 벌는 게 훨씬 어렵고 배우는 게 많은 것 같고 돈을 쓰는 행위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에 다 달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어떤 여행 내가 계속 그냥 돈을 쓰면서 호텔에 자고 밥을 먹고 그러면 오히려 내가 또 호텔에 자니까 그 호텔 그 관계자들이 저를 접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돈을 내서 음식점에 가면은 그 음식점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계속 이제 갑의 위치 그러니까 돈을 쓰는 소비자의 위치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뭔가 약간 어느 순간부터 좀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여행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돈을 쓰는 행위는 너무 쉽다 보니까 택시 우버 불러가지고 돈 주고 택시 타고 이동하고 근데 그 현지에서 내가 돈 내고 노상 식당에서 밥 먹고 있을 때 그 어떤 남자 청년 거지분이 뭐 저한테 음식을 구걸할 때 제가 음식을 주긴 줬지만 요거 맛있는 거는 내가 먹고 좀 옥수수 같은 거 줬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 순순히 그냥 만족하고 저 멀리 혼자 그거 먹으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저런 삶이 약간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해서 주면은 먹고 아니면 말고 되게 난이도가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난이도가 있지만서도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것도 안 주면은 죽겠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나처럼 이렇게 조금씩 줬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뭐 다른 뭐 수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람이 생존은 해 있다고 치면은 그게 이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왕에 어떤 새로운 경험을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돈 주면 사실 다 되잖아요. 이제 요새 안 내는 게 없잖아요. 돈 내면은 호텔, 돈 내면은 밥 주지, 돈 내면 택시 태워주지, 돈 내면은 관광지에 다 입장할 수 있지, 뭐 돈 내면은 투어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지. 돈이면 사실 여행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기왕에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행을 할 거라면은 그 거지처럼, 그 거지는 제가 지금 우리가 일상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번 돈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일상이라고 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지 않고 생산을 하진 않지만 소비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 어차피 이거 살아가는 건 똑같다고 치면은 우리랑 완전 다른 삶, 일상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물론 그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여행이 과연 내가 꿈꾸던 여행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면서 그 사람을 보고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아, 내가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벌지 않아도 저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거를 한번 간접 체험을 했다. 또 홈리스들도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간접 체험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오히려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삶의 방식의 패턴을 잠깐 바꿔보고 싶다면은 홈리스 생활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잠깐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난민을 제가 뭐 45일밖에 거기는 뭐 거의 1년씩 다니는 사람도 꽤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45일밖에 체험을 하지 못했고, 게다가 제가 언어가 스페인어도 포르투갈어도 모르고 영어도 되게 짧다 보니까 소통을 많이 못하고, 오히려 주로 만나는 게 돈 내는 사람, 내가 돈 내고 만나는 호텔, 택시, 식당,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만나다 보니까 그 나라 현지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면 밥 주는 건 우리나라나 거기나 뭐 다 똑같으니까, 돈 내면 호텔에서 잠재워주는 건 다 똑같으니까, 택시도 마찬가지고. 자연환경,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 뭐 마추픽추나 뭐 어디 아마존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는 것 자체가 막 그렇게 저한테는 어메이징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TV나 사진에서 보는 게 더 멋있었고, 오히려 자연 풍광은 이제 돈 내고 참여한 뭐 아마존 투어 프로그램에서 그 가이드들하고 이야기 잠깐씩 하는 거, 그 가이드들이 일하는 모습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재밌었고. 그러니까 언어가 짧으니까 현지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못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밖에 여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낀 점들은 꽤 있다. 그 기후 환경이 다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나 가치관도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건 좀 많이 크게 느낀 건데,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거의 다 이제 동양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믹스. 그러니까 엄마는 뭐 페루인인데 아빠는 아르헨티나인이고, 자기는 이제 페루에서 살면서 또 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평가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친해진 현지인 친구들은 뭐 대화를 좀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번역기 가지고. 다민족,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걔네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가 어릴 때부터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을 하고 되게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좀 보였어요. 또 그건 그 현지인이 그렇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사람들을 다른 거를 평가하지 않는데요. 그냥 관찰만 한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다르다는 거를 원체 일찍부터 몸에서 체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구나. 다 나랑 다를 수 있구나.
나도 남이랑 다를 수 있고, 남도 나랑 다를 수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포용력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 포용력이 많다 보면은 좀 더 사람들끼리 친화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끼리, 처음 본 사람들끼리도 걔네들끼리는 되게 친구처럼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깔깔깔 잘 웃고, 대화도 잘 나누고, 되게 유쾌하게 잘 웃고, 그리고 또 자기 갈 길 가고, 되게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픈마인드. 그런 부분은 되게 보기 좋고, 닮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라든가, 뭐 치안, 그리고 어떤 효율성, 이런 거는 조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멋, 그리고 여유, 이런 거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력으로 국가의 순위를 정하는 거는 기준이 잘못된 것 같다. 저는 근데 약간 코리아뽕, 우리나라의 우물한 개구리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멋진 나라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뭐 근데 이제 물론 맞아요. 남미에서 한국인, 코리아 사람 문화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K-팝이라든가 뭐 K-드라마 이런 게 인기가 많아서. 근데 저는 이제 드라마나 그런 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거는 다시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느끼는, 오로지 제 기준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여유라든가 매너라든가 이런 차원이 훨씬 우리나라 사람보다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뭐 조금만 해도 감사합니다, 뭐 조금 잘못해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클럽에도 가봤는데 젊은 애들도 막 그 안에서 술 먹고 놀다가도 뭐 약간 크게 건드린 것도 아닌데 막 미안합니다 와서 악수하고, 그러니까 되게 남자들끼리도 걔네들끼리 포옹도 잘하고 친화력이 좋고, 또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여유가 있구나. 근데 이제 공항에서 한국 사람 이제 귀국할 때는 한국 사람들은 좀 틱툭 건드려도 미안하단 말 안 하고 그냥 가고, 거기서 좀 많이 느꼈어요. 아, 물론 문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이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저 외국이 더 좋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영어 공부를 일단 먼저 해야겠다.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영어를 못하고, 외국인, 거기는 동양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미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친절을 베풀려고 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외국인인 게 확실한 거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오래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뭐 혼자 길에 있으면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미에서도 사람들이 외국인이니까 도와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관심을 받고 하는 게 재밌고 저도 나름대로 어렵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 시킬 때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재밌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좀 저 개인적으로 그게 불편하고, 또 상대방한테 배려를 받는 것도 좀 귀찮더라고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귀찮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특별 대우받는 거, 배려받는 게 싫더라고요. 미안하니까. 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하는 게 싫으니까, 저도 뭐 사실 근데 뭐 오랫동안 끌진 않았어요. 대충 보고, 막 저는 먹는 것도 검색 안 하고, 길 가다가 검색 안 하고, 구글지도 검색 안 하고, 길 가다가 아무 데나 들어가서 메뉴판 보고 대충 사진 찍어서 번역이 되면은 번역된 거 그냥 아무거나 시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을 많이 뺐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제 가끔씩 좀 오래 걸리거나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접받는 게, 배려받는 게 좀 나중에는 미안하더라. 내가 영어만 좀 더 잘 해가지고 왔으면은 금방 끝날 게 좀 오래 걸리더라. 약간 일단 그런 것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여행 가서 아까 말했지만 다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 주고 호텔 가서 돈 써서 다 쉽게 호텔, 택시, 식당, 관광지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현지인 사람들하고 또는 다른 여행객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중요한 게 현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를 이제 나름대로 고생 노력을 해서 번역기로 막 소통을 주고받고 했는데 걔네들은 번역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번역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영어 공부라도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어학연수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또 45일 동안 운동을 거의 못하니까 운동을 못해서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뭐 1년이라도 여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45일 동안 저는 한 군데서 제일 오래 있은 게 뭐 3박 4일 이 정도거든요. 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러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니까 뭔가 운동을 할 만한 여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 달, 두 달씩 장기 체류한다면은 헬스장이라도 끊어가지고 매일매일 가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것 같은데 계속 며칠 있다가 이동하고 며칠 있다가 이동하고 이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약간 계속 이동하니까 피로감도 느껴지고 뭐 푸시업 이런 거는 그냥 호텔 방에서 하면 되는데 하기 싫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은 호텔 조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밥 먹고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자꾸 하게 돼가지고 체력이 많이 탁 떨어지더라. 지금 45일 만에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예전에 그 여행 가기 전에 제 체력이 그때 너무 좋았구나. 저는 그때도 체력 좋다는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지하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체력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다음에 만약 여행 간다라고 하면은 배낭을 어떻게 쌀지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게 될 것 같고 불필요한 거 그냥 당장에 꼭 필요한 것만 쌀 것 같아요. 왜냐면 현지에서도 다 필요한 거 다 있더라고. 약국 가서 약도 많이 샀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감기 걸려가지고 한 열흘을 고생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감기약 다 먹고 그 나라에서 산 감기약이 되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국에서 약도 다 살 수 있고 뭐 신발도 거기서 샀지, 쓰리바도 거기서 샀지. 기능성 옷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샀거든요. 저는 빨리 마르는 걸 위아래로. 그거 이제 가볍고 빨리 마르고 좋아서 그거를 충분히 했고 매일매일 빨아서 입으니까 금방 말라가지고 양말은 잘 안 마르고 빵꾸 나고 이래가지고 양말도 거기서 샀지. 현지에서 어지간한 거 다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능성 의류하고 휴대폰, 카드, 자기가 먹는 상비약 그 정도만 들고 가면 나머지는 또 거기 가서 또 세탁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저는 세탁소 2번 이용했거든요. 운동화도 당일로 다 빨아줘요. 한 오후 2시에 맡겼는데 저는 7시에 운동화랑 옷이랑 다 건조기까지 돌려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현지에서 조달이 거의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꼭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약이라든가 기능성 의료 위아래로 배낭은 그 떠나기 하루가 이틀 전에 구입해가지고 갖고 그 정도만 가져가면은 필요한 거는 거기서 사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간 것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또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그냥 들고만 다녔다.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부터 여행 갈 때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 관광지 있다. 뭐 한 번씩은 여유가 생기면 가겠지만 우선 목적을 그 나라의 현지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저는 이제 영어가 중요하니까 그 영어라든가 그 해당 국가의 랭귀지 스쿨 이런 데 등록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최소 한 달 그 한 지역에 머무는 여행을 해야겠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현지인들하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제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이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여행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현지인들하고 안 친해지면 한 도시에서 3, 4일 있기도 지겨워요. 그러니까 관광지 빨리 보고 후딱후딱 이동하는 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3박 4일 도시에 있는다. 근데 거기서 현지인을 하고 친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빨리 그냥 심심해요. 그렇다고 뭐 거기서 책 보고 있기도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현지인하고 친해지려고. 뭐 술집에서도 말 걸면은 계속 호응하면서 거기서 친해져가지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놀고. 근데 이제 한 달씩 두 달씩 지내면은 그게 좀 더 깊게 친해질 수 있고, 저도 운동도 계속 할 수 있고, 또 언어 학원을 다니면서 언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취미생활, 뭐 댄스 같은 거, 뭐 아르헨티나에서는 탱고 학원 같은 데 다닐 수도 있고, 뭐 브라질에서도 뭐 거기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몇 달씩 살아볼 수 있다면은 그게 엄청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일상이 지겨워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일상이 너무 재밌고 다채로우면은 그래도 뭐 또 다른 여행 가서 더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일상이 건태롭고 뭔가 내 삶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될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괜찮은가? 크게 일상에 불만은 없었지만 뭔가 결핍감? 충족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간 거였거든요. 다른 식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여행을 간 거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또 소비 행위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데, 그 나라에서 만난 홈리스들은 그냥 남들한테 그걸 요구를 음식 같은 걸 달라고 하고 주면은 먹고 아니면 안 먹고, 그렇게 해서도 생존이 가능하구나. 오히려 그게 극단적인 최고의 어떤 일상과 다른 삶이지 않을까, 새로운 방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수행자들, 그러니까 돈 닦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태국인가 이런 데 스님들도 다 저거 탁발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만 받고 음식 같은 거는 얻어먹고 하루에 한 끼인가? 하루에 한 끼만 그렇게 먹는 규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홈리스나 스님이나 생존 방식은 비슷하지 않나. 물론 머릿속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어떤 그 나라 45일 동안 여행하면서 뭐 되게 뭐 크게 많이 없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 크게 좀 많이 인식이 달라졌던 거는, 세상의 중심이 뭐랄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채롭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어우러져 있고 꼭 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 필요가 없을 수 있겠다. 그들과 섞여서 어울려서 그들의 색깔을 내가 흡수해 보는 것도, 또 내 색깔을 그들에게 전파해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일 수 있겠다라는 걸 확실히 느껴서, 이제 영어를 또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또 할 수 있으면 더 소통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즐겁게 또 언어 공부하면서 다음에 또 여행, 또 다른 이제 제일 원하는 스타일의 여행을 또 저는 이제 그렇게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게 다 재밌게 살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행위들이라 하더라도 사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뭐 몸에 느낌 좋으면 또 기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면 기분 좋아지고, 그게 뭐 크게 막 되게 꼭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좋은 느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그거를 뭐 당장에 포기하거나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 나름대로 저의 하루를 좋은 느낌 찾아서 추구하는 삶을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보려고 지금은 생각 중입니다. 이제 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또 혹시 여행기가 또 갑자기 문득문득 생각나면은 또 다시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